사귀는 교제에 관한 이야기. 교제라고 하지만 그저 친구끼리 사귀는 교제가 아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교제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조금 맹자 전체를 봐서 조금 특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맹자의 책을 보면은 상하 분신 간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정치를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왕이 정치를 할 때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덕치주의를 말했죠. 왕이 정치를 할 때. 덕은 무엇인가? 선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선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이런 것이 덕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할 때는 덕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덕치주의를 주장했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 다음 일반 사들이, 선비입니다. 일반 사들이 대선에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하는 출처를 따질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처는 부귀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지조를 굽히는 것을 맹자는 절대 싫어했죠. 그래서 출처는 무엇에 따라서 따진다? 출처는 의로운가 불의로운가, 의로운가 어렵지 않은가에 따져가지고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할 때는 덕을 주장했었고, 갈길 선비들이 출처, 대선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춰, 안 그러면 그 상관에 비춰가지고 의로운 일이냐 의롭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비춰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이제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어찌냐 하면 배설이 높은 사람과 배설이 낮은 선비 간의 어떤 교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교제에 있어서는 뭐입니까? 교제를 하는데 의로운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실제로 이것도 의로운 것이 있겠죠. 주장하는 만장은 교제도 의로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맹자는 교제에 있어서만큼은 의로운 거다 뭐? 나한테 글 사람이. 그래서 교제에 있어서는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출처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제를 할 때는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서로 대할 때 공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전체로 수긍이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고 이 교제라는 것은 앞 시간에 했던 우찌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요겁니다. 교제는 어떤 사람까지. 앞 시간은 뭡니까? 나왔던 게 기기존행이 나왔죠. 기기존행. 요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볼 때 귀한 사람은 정말 귀한 것을 보고 귀하게 받들어 줄 알아야죠. 귀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어진 점을 보고 그 어진 점을 존경해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기기존행이 나왔습니다. 요 꼭 같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요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장이 물어 말하기를 됐습니다. 만장 제자입니다. 만장이 물어 말하기를 감히 감자는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때 쓰는 겸양의 상투적인 말입니다. 감문이죠. 감문 교제는 합신냐 있고 감히 묻건대 교제라는 것은 이 말이죠. 감히 묻건대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교제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합니다. 감히 묻건대 교제라는 것은 내지는 뭡니까? 요새는 감히 묻건대 교제는 돼 있지만 어찌니까? 교제는 교정 서로 그 사람과 사귀는 겁니다. 죄는 만나라는 겁니다. 사귀어 만날 때입니다. 감히 묻건대 사귀어 만날 때에는 무슨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이런 뜻으로 하면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묻건대 교제할 적에는 이런 뜻이겠죠. 교제할 적에는 교제는 보다는 할 적에는 그런 게 더 낫겠네요. 교제를 할 적에는 무슨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런데 친구 간의 교제는 아닙니다. 뱃을 높은 사람과 뱃을 낮은 사람까지 그런 게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교제할 적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뭐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손한 마음, 공손함으로써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계승팔지. 그래서 서로가 뱃을 높은 사람과 뱃을 낮은 선비가 교제할 적에는 서로가 그 공손한 마음을 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철저를 말할 때 의로운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의로운 사람은 뱀이 치는 이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 후에 생략된 것은 만장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왈. 그런데 만장이 다시 붙는 겁니다. 만장이 왈 각지 위불공을 하되 있고 이를 똑같은 말로 써놨습니다. 각자는 물리칠 각자인데 서로 교제를 하다가 보낸 선물을 되돌려 보내다라는 뜻으로 적어놨습니다. 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을 보면 각은 뭐입니까? 불수이 환기하라 해놨죠. 보낸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써놨잖아요. 이를 돌려 윗사람이 보낸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준 선물을 받지 않고 이를 돌려보내고 이를 돌려보내는 것을 두고 위불공 공손하지 아니하다. 교제는 공손함이 중요한데 공손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이 이전에는 뭐라고 했겠나요? 그래서 어떤 윗사람이 선물로 보낼 때 그것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불공한 일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겠죠. 그래 놓게 이렇게 물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윗사람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보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불공한 것, 공손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 있는 건데 왜 돌려보내는 것을 두고 공손하지 않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려보낸다면 돌려보낼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건데. 그런데 왜 각지 두 번을 쓰는 것은 연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각지는 묻겠는 주자도 이것은 어찌 됩니까? 주자도 한 분만 있어도 될 건데 두 분이 있는 거 이거는 밑에 각지란 말은 쓸데없는 말이 두 분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지 한 개만이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볼 수도 또 있습니다. 이게 각지 위불공은 하져 있고 꼭 주자의 설을 다 100% 주자는 훨씬 훌륭한 분이니까 다른 주로 따라야 되겠지만은 의무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두 분을 쓰는 거는 주자께서는 연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런데 그래 안 볼 수도 또 있는 겁니다. 이거. 만장이 말하길 뭡니까? 각지 뭐지니까 각지라 하여 이 토를 이래 달면 어떻게 되나요? 각지라 하여 각지하였는데 불공하다는 것은 하재요. 이라고 말이 되지 않을까요? 각지라 하여 각지하였거늘 위불공은 하재 있고 이거는 뭡니까? 내가 물리질만 해서 내가 되돌려 줄만 해가지고 되돌려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공손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를 갖다가 각지라 하여 각지하였는데도 위불공은 하재 있고 이리 봐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자같이 각지 그 윗사람이 패백을 보내는데 그걸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공손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주자의 설을 따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자는 윗사람이 교제할 때 위호는 빈설에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제할 때 윗사람이 보낸 선물은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않고 받는 게 좋다. 사용하는 것은 불공하다는 일반적인 말이 맞다는 쪽으로 찬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낸 교제를 원하면서 보낸 물건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은 그러면 불공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고 만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존자사지어든 내보다 높은 사람이 뱃술 높은 사람, 벽이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도 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이것을 내려주면 이것은 교제할 때 내리는 쾌백이겠죠. 선물. 높은 사람이 선물을 쾌백을 내려주면 그 다음은 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불공한 이유, 공성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선물을 딱 내려주면 그 선물을 보고 이 왈자는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말입니다. 윗사람이 선물을 내려주면 그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 왈자입니다. 조금 이거는 왈자 특이합니다. 윗사람이 선물을 내려주면 받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기소 지지자 의후와 불호와 뭡니까? 기소 그 기자는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려주는 사람이 이를 취한 것은 이는 뭐겠습니까? 진짜 자기도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가고 한 건 아니고 자기도 어디서 받아가지고 받은 걸 내한테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내한테 보낸 이 선물을 처먼지 취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혹시 너한테 뇌물 받은 걸 내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보낸 선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이게 또 의불이 이거는 출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가 이를 취한 바의 것이 과연 의로운가 또 의롭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 이후에 의로운 것이라고 여기서 이를 받는 것입니다. 이후 수지라 이후 옳다고 여기서 이를 받는 것이라면 이 받는 것인지라 이거는 왜 돌려보냈다는 건 의롭지 않아서 돌려보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좀 생략된 부분을 많이 씁니다. 이후에 이것을 받는 것은 윗사람의 마음을 의심해 보는 거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시로 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까지 따져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그렇게 윗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것 때문에 공손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릴 때 교제할 때 선물을 이루는 것은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리치지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원래는 뭐 선물 지으면 선물이 어떻습니까? 선물 요즘 선물은 give and take죠. 주고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이것을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걸 신중히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선물이다. 사실 쾌백과 뇌물은 한계가 엄청 애매모호한 겁니다. 지금 누세서 한년 부르고 있는 것들도 다 이는 어떤 유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쾌백하고 관계된 것. 그래서 윗사람이 맹자는 주장이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교제를 위해서 내려주는 선물은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 왜? 교제는 공손하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이 다시 묻습니다. 만장이 왈. 그러면은 만장이 묻습니다. 정무 이사 같죠. 청컨대 뭐함이 없고 이사 이거는 말사자죠. 이사 같지. 내가 받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받지 못한다는
지금 바른 말로서 이것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어찌 됐냐면 귀신같기와 이건 그 마음속으로죠. 자기의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되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만장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사귀자고 패백을 보낸다. 그런데 그 패백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런 거는 어찌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맹자한테. 아마 이걸 주제로 물었다면 사실 직접 이러한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내용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제에 대한 선물을 다루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만장이 묻고 있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패백을 보냈대. 윗사람이 그 패백 보내는 물건 윗사람이 자기가 뇌물로 받거나 백성한테 갈취한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나쁜 사람이겠죠. 윗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패백을 보냈을 때 그런 걸 갖다가 따져보지 않고 받아도 되느냐 이걸 맹자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교제를 위한 패백은 공손함이 제일이기 때문에 받아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맹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량이 다시 묻는 게 그거죠. 그런데 윗사람이 보낸 선물이 옳지 않는 선물일 때는 이게 어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청컨대 그럴 때도 청컨대 이사로 살자는 말살자입니다. 바른 말 이런 뜻입니다. 바른 말로서 이것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심으로 마음속으로 이것을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기취저민지 불어야 어찌되냐 불어야 이 타사로 무수 불가하니까 기취점이 그가 이거는 패백 보낸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그가 취점이 저자는 지의 준말입니다. 그가 지의 준말인 게 지자는 일을 하는 선물로 나타내는 이고 누구누구 얘기입니다. 그가 이를 내한테 보낸 이 선물이죠. 그가 이 패백을 누구에서 취해? 백성에게서 취한 거. 백성에서 가져오라 취한 겁니다. 기치점 민지 불어야. 그가 이를 백성에게서 취한 것이 옳지 않게 취한 거예요. 취한 것이 옳지 아니한데도 옳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은 이 백성한테서 세금 나쁜 방식으로 거둥이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타사로 다른 핑계로 내가 사실 사실상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했고 다른 말로서 이 핑계입니다. 다른 핑계의 말을 대고 다른 말로서 하고 무수 보낸 선물을 받을지 받음이 없는 것 되지만 부정을 없다 않다 못하다 시계 중에 제일 적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없음 문자로 해서 없다로 해석만 되는 게 아니고 없다가 나오면 없다로 해석할지 아니다로 해석할지 못하다로 해석할지 딱 그 부분 보고 제일 적당한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사로 다른 말로서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않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내한테 보낸 선물이 진짜 백성한테 가혹한 식은 거다 내한테 보낸 거다. 그래서 나는 진짜 받기 싫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거 가림 주고 해서 받은 게 난 받기 싫다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실이 딱 이 맹자가 어떤 선물로 받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거듭하면서 꼭꼭 힘이 빠지면서 물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왈기교야 이디오 그 사기는 것이 도로스 하고 그 사기는 것을 도로스 하고 기접이야 이러면 그 접하는 것을 예로서 하면 그 사기는 것 그 만나는 것 두 개 있지만 어떤 겁니까? 기교야 이거는 그 사기는 목적입니다. 그 사기는 목적. 그 사기는 목적을 정도로서 하고 기저가 그 만나는 거는 사귀어가지고 서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 대면할 때는 이거는 이게 행동입니다. 앞에 거는 사귈 때의 목적,
뒤에 그 점은 사기 가지고 한 때의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그 사귀는 것의 목적을 정도로서 하고 그 만날 때의 행실을 예로서 한다면은 공자도 불이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공자도 이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좀 정당하지 않는 어떤 피력이죠. 이것을 공자도 받았느니라 하는 거죠. 실제 논에 보면 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뭡니까? 양화가 그 당시에 아주 비판을 많이 받는 계시의 가신이자 노나라의 정권을 전행하고 있었던 양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호라는 사람이 공자가 뭐 훌륭하고 좋으니까 배설하러 나오라고 자기 밑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대지를 선물로 보내요. 대지를 선물로 보냈지만 그걸 갖고 공자님도 감사하여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공자님도 그 선물 올 때 받지 못하고 물리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야호가 없을 때 보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내지 않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받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자기가 없을 때 선물로 보내놓으니까 자기도 그 양화가 없을 때 가서 인사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물 받는 것을 의로운가 의롭지 않는가로 생각해서 뭐 공자도 대지를 돌려보내줬어야죠.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냐 거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안에 만장이 제자인 만장이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이유는 어떤 당시에 뭐 맹자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쁜 관리에게서 안 그러면 제후에게서 불이한 어떤 선물을 받고 교했던 것을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선물을 의롭지 않은 데서 백성에서 취하거나 의롭지 않는 어떤 뇌물을 받아가지고 선물로 주면 그걸 뭔지 알면서도 그걸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니까 맹자는 그 선물의 출처는 생각하지 말고 사귀는 목적이 정도로서 하고 또 나를 접하는 대하는 행동이 예로서 한다면 받아도 된다라는 쪽이죠. 공자도 이것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만장이 좀 더 사실 좀 노골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장이 와 금유 의너 국문지 외자 교야 이도 기계야 이래면 됩니다. 이거는 가정의 문장입니다. 만약 지금 금유 의인의 국문지의자 어짜 보세요. 금유 지금 사람을 어짜는 막을 어짜죠. 지금 사람을 일반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자가 사람을 국문의 밖에서 하여 놓고 놓은 되었습니다. 어는 뭐라고 주에 되어 있나요? 예, 어는 가지 못하게 정지시키는 거죠. 막을 짓자입니다. 막아놓고는 이 말인데 그 뒤에 말이 요 어자가 특별하게 쓰인 걸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어자는 뭡니까? 어자가 보면은 막을 어자가 아니고 길 가는 사람을 막아서 죽여서 재물을 빼앗는 것, 이걸 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이 사람을 막아놓고 살해하고 돈을 빼앗는 게 이 어자입니다. 보세요. 어자 밑에 줄을 보세요. 다음 줄을 보면 지하를 해놓고 지인이 살지하고 사탈기하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지입니까? 지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를 죽이고 또 그 재물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 어자 한 개가 사람한테 뺏은 재물 어자가 되는 거예요. 불이하기 시한 재물 어자로 쓰는 거예요. 만장이 좀 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사귀는 것이 도고 접하는 것이 예고 그렇다면 아무리 다 받아도 된다면 만약 가정을 해가지고 국문만큼 나라 문 밖이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국법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문 아니라고 하면은 도성 아니니까 이건 시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지금 만약 교회에서 국문 밖에서 어떤 자가 길 가는 사람을
막아서 죽여서 재물을 빼앗은 자가 있어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있죠. 국문 밖에서 사람을 죽여서 재물을 탈취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그 빼앗은 강도질한 재물을 내한테 보냈다면 그건 어찌해야 되느냐 이 말. 그건 어찌 아버니까 얘기죠. 그런 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기교야이도요. 그가 사귈 목적이 도로서 하고 사귀는 것을 정도로서 하고 또 기계야. 또 내한테 보낼 때는 선물을 보낼 적에는 딱 예를 차리가 보냈다면 사가수의의가 이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되어 있죠. 무엇을 받아? 이에 의를 받아야 합니까? 되어 있죠. 그럼 이 의자가 뭐겠나요? 강돌질하여 취득한 재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자가 이 엄청 길다는 거죠. 의가 수의의가 막을 의자가 있고. 그러면은 이에 의한 것을 받아야 합니까? 직접 해석은 그겁니다. 의한 것을 국문 밖에서 강도질한 그 의한 것을 받아도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받을 수 있겠나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말하기로 그거는 받아서는 안 되지.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 아니 강도가 강도질한 거 가지고 내하고 사귄다고 성을 보내는데 그걸 어찌 받을 거냐.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말하기를 맹자께서 말하기로 살월인우하하야 민불예사를 범인이 망불대대라 하니 요까지는 강고에 있는 말입니다. 강고는 서경에 있는 편명 이름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편 이름입니다. 서경에 강고라는 것은 조금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강고는 뭐냐 하면 주나라가 전부 무왕이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나서는 동쪽 지방에 은나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주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주공이 섭정을 하면서 동쪽에 있는 은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앞에 볼 때 자기 형인 간수가 채수기를 보냈죠. 그 앞에 나왔었죠. 간수가 채수를 보내가지고 행저 갖고 이 동쪽에 있는 은나라 백성들을 파악하니까 달 다스리라. 이래 됐는데 오히려 보낸 이 간수가 채수기 동쪽 은나라의 제후를 다스리던 무갱이라고 했었죠. 주나라의 것을 무갱이라고 합작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음을 부수러 오는 거죠. 왜 그만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좀 무왕은 통일해놓고 얼마 있어 죽어버리고 무왕의 아들 어린 성왕이 왕위에 올랐었는데 주공이 성왕을 도와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소문이 나오고는 장차 주공이 어린 조카 이웃을 피하고 지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 간섭 채석이 무경리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도성 쪽으로 정벌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주공이 뭐니까 동령을 나가죠. 동쪽 쪽으로 정벌 와서 이 다 없애버리고 이 동쪽 지방을 여기 말하는 자기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강숙입니다. 동생이 강숙이라고 있었는데 이 강숙에게 이 동쪽 지방을 다스리라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이 자기 동생 강숙이를 동쪽으로 다스리라고 다시 보내면서 경계시켜준 말이 서경에 강고라는 편이 있는 거예요. 강고편. 그럼 이 강고편을 보면은 행벌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가혹한 사람, 뭐한 사람,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 벌을 줄 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 강고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구의 말을 인용합니다. 강구의 말하기로 살월인우하야 민불외사를 살월인우한 사람을 살월이지만 죽여 넘어뜨리다. 죽여 쳐갔다라는 뜻입니다. 쓰러뜨리다. 사람을 뭐 때문에 밑에 와 있죠.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여서 월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월 자체가 보면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도랑에 넣는 것 뭐 이런 식도 다 있고 합니다. 그러면 살월 자체가 죽여 넘어뜨리다 이래 하겠습니다. 사람을
돈 때문에 그걸 강조지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죽여 쓰러뜨려 놓고서도 이 말입니다. 놓고서도 민물을 위해 사는 민자가 불쌍히 여길 민자인데 불쌍히 여길 민자인데 이걸 딱 찾아보면 뭐 있었냐면 사나울 한자도 됩니다. 사나울 민자. 그래서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여 쓰러뜨리고도 강포하여 난폭하여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건 모진 사람이죠. 강도실을 하는 자.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이 백성은 도저히 교화를 못 시킨다. 이들한테는 힘들을 음악에 가라고 하면서 강도의 입말이 나오는 말. 그래서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여서 넘어뜨리고서도 성격이 사나워 가지고 민자가 사나운 민자입니다. 성격이 사나워 가지고 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만물대에 원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이런 자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니 신은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입니까? 공문 밖에서 사람을 잡아해가지고 죽이고 재물 뺏는 이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 하였으니 앞에 네가 말한 그런 자는 공문 밖에서 강도질하는 이런 자는 어떤 자이다? 부대교의 주자야. 부대교의 주자. 무엇을 기다리지 않냐고? 가르쳐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목을 베야 할 자이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목을 베야 할 자이라. 엄청 부대교의 주자는 이 이유로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를 갖다가 벌을 주는 것을 부대교의 주자로 합니다. 부대교의 주자는 원래 순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순자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요말 때 나왔습니다. 헬능은 후대차의 글자요. 그 다음 이건 뭐입니까? 요거스 같은 원학은 이어 나온 요 가르치셨잖아요. 부대교의 주자로 용기되는 요는 순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있는 걸 그대로 있는 합니다. 어떤 겁니까? 어질고 능한이는 사람을 인계를 설명할 때 어질고 능한이는 무엇을 기다리지 않냐고 차선을 기다리지 않냐고 몇 년 동안 5급 6급 했다 몇 년 동안 했다 그랬다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질고 능한이는 그 차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글자는 등용할 글자죠. 등용했을 것이요. 그 다음 원학입니다. 어떤 죄.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가장 어떤 죄를 나쁜 짓을 저지른 자는 어떤 데는 모든 그렇게 원학을 갖고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기수 이런 것도 되고 가장 못된 짓을 저지른 자를 원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는 무엇을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목을 베야 된다. 가르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일반 중용인 사람들은 죄를 잘못하면 가라가지고 지금 교도에 갖다 놓는 게 교화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줬는데도 뒤에 말이 안 되면은 다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원학은 안 그러면은 지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국문 밖에서 강도질을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가르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벌을 주어야 할 자들이다. 벌을 주어야 할 자들이다. 그래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목을 베야 할 자이니 이런 자한테 어떻게 선물을 받겠나요? 그래서 여지야 기수 어찌하여 어디죠 어찌하여 기수지로 이것을 이런 자가 보내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그 만장이 요 질문에 대해서 점점점 이렇게 꼬치꼬치 깨 물었던 이유는 분명히 요와 관련된 사건이 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표백을 선물로 보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이다. 그 나쁜 사람이 선물로 보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받는 자가 있다면은, 받은 자가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교제의 도리에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맹자한테 지금 선생한테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앞에 앞시간에 한 이 정도만 해도 끝을 낼 것 같은데 말을 또 묶는 것이 다시 계속됩니다. 그래서 왈 맹자와 따고 만장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맹자 이야기하기에는 지극히 마치 노상에서 강도짓을 한 같이 빼앗은 그런 물건을 보낸다면 당연히 그건 받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상에서 강도짓을 한 그래가지고 빼앗은 재물을 갖다가 내한테 선물로 보냈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장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왈 금지 제후 지지엄이냐 유어야언을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후들이 지금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시점이 백성에게서 이를 취하는 것. 이는 뭐였습니까? 세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겠죠. 그래서 백성에게 이를 재물을 취하는 것이 뭐와 같거늘? 뭐와 같거늘? 뭡니까? 감탄하는 것, 강도질 해가지고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죠. 뭐와 같거늘? 강도질을 하여 재물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고. 만장이는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만장이는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서 재물 취하는 것은 강도질하는 것과 같아. 만장이는 제후들 그리 본 거예요. 그럼 제후들이 보내는 재물 패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맹자 같은 경우는 제자의 말에 찬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이것은 배설에 나갈 출처는 의와 불의에 따지는 것이지만은 관리상으로 내려오는 어떤 교제의 예는 공손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의야언을 강도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것과 같거늘 그는 제후가 구성기에 하면 참으로 붙자죠. 참으로 무엇을 좁게 한다면 무엇을 참으로 그가 뭡니까? 예제가 뭡니까? 예의로서 교제하는 거죠. 예의로서 교제하는 것을 잘한다면, 그걸 잘한다면, 그가 예로서 교제하는 것을 잘한다면, 이것은 그래가지고 보내는 그 표백은 군자도 수지라 하시니, 군자도 이것을 받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분들 감히 묻건데 선생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지금의 여선자 견해가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만장이는 지금의 제후를 딱 강도에 비유했다. 강도에. 그렇지만 과연 지금의 제후들을 강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왈 자이위요 왕자 자긴된 장비 금지 제후이 줄지호와 조금 그렇습니다. 그대는 자자 그대 자자입니다. 그대 자. 그대 자자인지 선생 자자인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는 이위는 뭐뭐라 생각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위 생각하다 말하다 뭐뭐로 삼다 세 가지입니다. 그대는 뭐라고 이위 생각하느냐 의문문이죠. 그대는 생각하느냐 유왕자 자기인데 만약 가정의 문장입니다. 왕자가 일어난다면 왕자는 들거로서 선한 정치를 하는 왕도 정치를 하는 왕을 왕자로 했습니다. 패도와 반대라고 했습니다. 패왕과 반대인 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는 만약에 어진 정치를 하는 왕자가 왕도 정치를 하는 임금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면 일어난다면
장비 금지지요.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비하여 뭡니까?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비하여 각각 연합하여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만장일은 모두 다 강도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이것은 연합하여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아서 강도라 하여 이런 겁니다. 다 몰아서 이런 뜻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빗자를 그대로 봐도 별 무리 없습니다. 무지 됩니까? 왕도 정치를 하는 왕자가 일어난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강도에 비하여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비할 빗자를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비할 빗자를 그 누구에게 비해? 앞으로 말한 게 강도질 하는데 비했습니까? 강도에 비하여 이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주자는 보기에 지금의 제후들을 남김없이 다 연합하여 이런 뜻입니다. 남김 싸그리 이런 거죠. 제후 중에는 좀 나쁜 제후도 있고 착한 제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몫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죽이겠느냐? 안 그러면 그 중에 선별해 죽이겠느냐? 이렇게 비하한 겁니다. 주자는 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빗자를 원문에 나오듯이 강도에 비하여 다 죽일 것이냐 이래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주자께서 보기에 더 조금 해석을 깊게 한 거죠. 그대는 지금 왕도 정치를 하는 훌륭한 임금이 일어난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모두 연합하여 싸그리 모아서 이들을 강도가 갖다 해고 모두 다 목을 빌 것인가? 목을 빌 것인가? 가정 문장입니다. 빌 것인가? 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기교지불개야. 아니면 교지불개. 지금의 제후 중에 나쁜 일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많다. 그 제후들은 부대교육 그 주지가 아니고 가르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고치지 아니한 이후에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위가 그까지 걸리죠. 생각하느냐. 그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제후들은 내가 말한 강도는 아니다는 거죠. 나쁜 짓은 하지만은 강도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배백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자와 명자가 시속에 순응해가지고 약간 의리상으로는 응하지만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자의 이야기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목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부위 비기유의 지지자를 도하는 대저 무엇을 비기유의 자기의 소유 비기유 자기의 유자는 소유입니다. 그의 소유가 아닌데도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모두 다 강도라 하는 것은 그럼 강도의 의미가 엄청 넓죠. 엄청 자기가 가지하지 않고 넘을 것을 가진 것을 다 강도에 비한다면 강도의 도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넓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장이는 어찌 됩니까? 만장이는 제후들을 강도에 비유했거든요. 강도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말을 갖다가 비해가지고 비추어 본다면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백성이 가진 것을 세금으로 내라. 가옥가지고 뜯어가는 거. 그럼 가지고 자기 소유 아닌데 뜯어갔으니까 제후가 강도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도 모두 이것을 남에게서 취하는 것을 무조건 도둑이라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그것을 그 의미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볼 때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하는 도둑이라 하는 것은 충유지의지지냐 충유지의지. 충유 앞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한 부류를 극대화 충족시켰어.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의미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도둑이라는 의미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의미를 지극히 하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뜻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다 지극히 했을 때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세금으로서 가혹하게 뜯어가는 것을 보고 제후를 보고
도둑이에 비유하는 것은 도둑의 개념을 극대화시키는 한 말 아니냐? 한 말이다. 이 말이죠. 한 말이다. 그래서 그리 본다면 극대화시키 한 말이다. 그러니 훌륭한 사람 나오면은 네가 말한 대로 다 강도와 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후 중에는 좀 나쁜 제후도 있고 선한 제후도 있고 한데 이래 가지고 지금의 제후들이 피해되어 주는 것은 받을 만한 제후도 있고 안 받을 제후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그래서 네가 말 지금의 제후를 강도에 비유하는 것 그것은 강도라는 개념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자지 사업 노야에 공자께서 제조하시던 공자가 이 말이죠. 공자께서 어디에서 개설할 적에 노나라에서 개설할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역각을 하였다. 노나라 사람들은 방해한 것으로 역각을 하였다. 이 역각이란 말은 공자 논어에도 나오지 않고 공자 가에도 나오지 않고 딱 여기만이 나오는 겁니다. 공자가 역각을 하였다는 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역각은 뭐냐 하면 사냥할 역자고 들박자. 줄을 보면은 마치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한 노획물을 어떤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사냥 노획물을 빼앗아가는 것. 이런 놀이였을 것이다라고 주의해 보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각은 뭐냐? 역각은 사냥을 나가지고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도박을 통해서 빼앗아가는 것. 도박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이는 놀이를 역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 사냥에서 사냥한 것을 어떤 게임을 통해서 탈취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먹거나 하면 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 그리고 빼앗은 노획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지금 보나 그 당시로 보나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당연히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야죠. 희생으로 지내야 되지 노획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어긋나기도 하는데 노말에서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찌 됩니까?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할 적에 노나라의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다? 사냥을 나가서 그 사냥에서 잡은 노획물을 뭔가 각하였다. 도박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한 노획물을 사냥한 노획물을 도박을 통해서 그래서 빼앗는 놀이를 하였거늘 그게 역각입니다. 놀이를 하였거늘 공자 역각하시니 공자께서도 또한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갖다가 서로 도박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는 그런 놀이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역각을 하였으니 그런데 역각이 다른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고 하니 공자 같은 성인도 사냥 노획물 가지고 도박 그것을 빼앗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도 오히려 그 당시에는 가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였는데 하물며 그 지금의 제후들이 완전한 너는 도둑에 비했지만 완전한 도둑은 아닌데 지금의 제후들이 내라주는 것을 하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문제이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공자의 역각을 인용해 온 것도 조금 보면은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실제 뒷문장으로 보면은 공자는 이 역각이라는 하나의 일이 요 뒤에 글로 보면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공자가 이 역각을 갖다 소시한 것인지 젊었을 때 이런 놀이를 했던 것인지 안 그러고 폐설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했었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공자가 이 역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무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봐가지고
배설해서 물러나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공자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사냥을 나가지고 잡은 거 가지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 잡은 걸 지어와서 제사에도 제물로도 올리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배설에 나오고 나서 공자를 모함하는 어떤 부류들이 두 사람은 다 훌륭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거 다 하는 역각 같은 그런 노릇을 했나? 라고 해가지고 공자를 갖다가 어떤 비난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높은 빚을 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은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 뒤에 있는 말로 보면은 공자에게 있어서 역각이라는 것이 한번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의 어떤 역각이라는 것은 안 좋은 풍속인데 공자께서도 이를 따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제후들이 내려주는 것을 다 도둑이라 해서 받지 않는 수 있겠느냐. 교재는 공손한 것이 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그만두면 되는데 또 공자 이야기 나오니까 또 만장이 공자 일을 가지고 또 무슨 만장이 말하기를 연적 그렇다면 되죠. 연자 나오면 그러나로 해석할지 그렇다라고 해석할지 다 두 개입니다. 연적 하면 다 우리말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뭐 말인가? 당신 말과 같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하다니까. 선생님 말과 같다면 그렇다면 공자지사에는 비사도이까. 공자께서 배설할 때의 원래 목적은 공자께서 배설한 그런 목적은 무엇이 아니었습니까? 비사도. 사도 뭡니까? 사자 이사자가 공사할 때는 일삼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일삼다. 전임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과 같다면 공자님께서 배설한 것은 도를 일삼은 것이 아닙니까? 도만을 일삼은 것이 아닙니까? 역각도 했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공자님 배설한 것은 오로지 도를 실행하기 위한 것만 일삼은 것이 아닌가요? 이를 물은 거죠. 참 말 대답하기 답답하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세요. 맹자는 공자님을 집대성했다고 최고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야시니라. 멋진 말입니다. 공자가 배설한 것은 대사고에서 이걸 배설을 하게 된 것은 공자님은 무엇을 일삼은 것이다. 공자의 배설을 하는 것은 오로지 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삼은 것이다. 도를 일삼은 것이다. 일사자 일삼은 사자입니다. 도를 일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다음 말이 어찌 되었습니까? 사도야 되어 있고 사도의신을 해역각이신이고 되어 있죠. 그럼 사도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겠나요? 만장이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장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도를 일삼는 것이다. 하니까 그 다음 다시 만장이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사도말 후에 만장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이 말하기를 도만을 일삼았다면 배설하는 것을 할 적에 도만을 일삼았다면 어찌하여 사냥에 나와가지고 그 작은 짐승을 서로 노략질을 하였나요? 그것을 갖다 도박을 하였나요? 그래 도박해가지고 거기서 노획한 물건과 제사를 지냈나요? 이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말은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선무정 제기하사 공자께서는 생략된 게 제사를 지낼 적에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제사를 지낼 적에 제일 먼저 어째 무정제기. 무정제기 뭡니까? 부정제기. 부정제기가 뭡니까?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거죠. 부정은 장부에 바로 적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은. 공자께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제일 먼저 제기를 장부에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럼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갖다 제수를 5개, 6개, 그것을 정해놓고 거기는 무슨 제물을 담는다. 이걸 장부에다가 바르게 기록하다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제사를 지낼 적에는 먼저 제기가 있으면 그 위에 무슨 물건을 놓는 게 있으니까요. 조에는 뭐 담고, 두에는 뭐 담고, 비에는 뭐 담고, 비두가 있잖아요. 그걸 딱 지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기를 장부에다가 바르게 적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사방지식으로 사방에서 들어오는 재물로서 음식으로서 우리 사방지식이라고 나왔지만 사방이라는 말은 어찌 됩니까? 귀한 재물을 올리기 위해서 사방의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지식은 귀한 음식입니다. 귀한 음식. 자기 지방에서 나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사방에서 나오는 음식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서 귀한 음식이라서 제사 지낸 적은 없다라고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의 다른 지방에서 나는 음식으로서 공부죠. 장부에 바르게 기록해 놓은 제수를 바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니 이것도 어디에 나온 게 없습니다. 당시에 공자의 기록에 관해서는 맹자가 제일 가까울 건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논어에도 공자에도 다른 얘기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사 지낼 때에 딱 장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장부에 있는 음식만 딱 제수에 올려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어찌 그 역학을 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올리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딱 제사를 했단 말이죠. 장부에 바로 적어놓은 것으로서 장부에 적어놓은 장부에 적어놓은 그 제수를 지공하지는 올리지는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역각으로 해가지고 탈취한 짐승을 제수로 쓴 적은 없다라고 맹자는 비판을 하고 있는 맹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때부터 생각된 말입니다. 그러면 만장의 묵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해보고요. 어찌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떠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되는 것이고 뭐냐 이거는 배설에서 물러나는 걸 말합니다. 배설에서 물러나는 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만장이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공자는 그 당시에 역각에 관한 이런 나쁜 소문이 돌 때, 비난이 있을 때 왜 배설에서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묻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장으로 볼 때 공자에게 있어서 역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뭐 이태원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역각한 음식, 그러니까 사냥해서 노익한 제물로서 제사 지낸 적이 없다라고 맹자는 공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당시에 엄청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정도의 비난을 받았으면 뭐 사표 놓고 나올 수 있는 건데도 공자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엄청 비약적이고 지금 상고할 수 없어가지고 참 이해하기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바로 넘어가는 게죠. 저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역각 때문에 엄청 지탄을 받았던 공자는 왜 사표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물은 겁니다. 어찌하여 떠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맹자가 말합니다. 이 당시는 아직 공자가 떠나야 할 때가 아니다는 거죠. 공자가 이제 다 떠날 때는 뭐 떠난 이유가 나왔죠. 위나로 망명할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하기를 그때 떠나지 않고 그는 비난을 받아도 떠나지 않고 뱃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위지조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조짐을 징조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짐을 보았어요. 무슨 조짐을? 자기가 대사구 뱃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짐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비난을 참고 자리에 있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될지 좀 알았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님이 젊으실 때 했는지 뱃속에 있으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역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이 엄청 세대했습니다. 그럼 그런 비난 받으면 맹자는 왜 그런 것을 살펴놓고 떠나지 않았나요?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살펴놓고 떠나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니 조기행의 불행의 그 조짐은 그 딱 자기가 도를 행할 수 있는 조짐 대사업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징조로 봐서는 초기서 도를 행할 수 있었지만은 조기행의 행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불행 이후에 그 도를 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이 상가가 공이 반란을 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도에 있는 걸 그 성을 다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이유 이게 55대입니다. 행할 자기의 도를 행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되어서야 노나라를 사표를 놓고 노나라를 떠났으니 시로 이런 까닭으로 미상, 유, 소, 종 3년 없느니라 해서 써놨으니 일찍이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공자님은 3년 이상을 갖다가 3년이 끝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결국 노말에서 대사고편에서도 3년을 못했고 거기 어느 곳에 가도 3년 이상 배설을 하고 있었던 얘기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3년은 그런 뜻입니다. 한 나라에서 3년 이상을 못했다는 거죠. 안 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가닥으로 공자님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3년 동안 머물러 3년이 다 할 때까지 머물러 있은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계속 공자님의 배설할 때 공자는 시중을 했다 했죠. 때에 맞게 알맞게 때에 따라 알맞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고 있을유 있었고라는 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행가지사 하시며 공자께서는 무엇을 보고 행가 뭡니까? 행가는 자기가 배설했고 도를 행하는 겁니다. 도를 행하는 만자는 가짜는 행이 아니고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행할 만한 것을 보고서 한 배설 이런 뜻입니다. 행합니다. 도를 가짜는 할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할 가짜고 할만하다는 뜻이니까 도를 그런 생각된 말이고 도를 행할 만한 것을 한 점을 보고서 한 배설이 있기도 하였고 또 그다음 제가지사 제자는 대접할 제자인데 교제할 때 제자 교제할 적에 예차는 대접하는 얘가 가하다는 것 얘가 받아들일 만하다 가한 것을 보고서 한 배설이 있으며 고객자는 생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얘가 가한 것을 보고서 한 배설이 있으며 이거는 위나라에 있었습니다. 유공장지사하며 공자가 배설한 세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으로 조정해서 나이 많은 사람, 이만 있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을 보고서 배설한 적도 있다. 그래서 도를 행할 만 해가지고 배설한 게 노나라의 대사고입니다. 그래서 개환자에 그 당시에 노나라의 실권 잡고 있는 사람이 개환자였습니다. 개환자에게서는 그럼 나와서는 노나라의 개환자입니다. 자기 조국이죠. 노나라의 개환자에게서는 도를 행할 만한 것을 보고서 한 배설이었고 위나라의 영공에게 있어서는 위나라의 영공한테 여가 제일 오래 있었죠. 한자가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영공에게 있어서는 영공이 그 당시에 훌륭한 재산이 그 대국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공자를 갖다가 대접을 깎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영공에게 있어서는 교제할 적에 대접한 짓자고 갔습니다. 예제가 대접할 적에 교제할 적의 예제가 가한 것을 보고서 한 배설이 있고
위효공, 위나라 효공은 제나라 영국 남인데 요는 어제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자로서 이렇게 아주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위나라 효공에게 있어서는 공적으로 이거는 조정에서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조정해서 공양을 하였기 때문에 한 배설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 내용도 검증되지도 않았고 어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 봤는데 제가 그 설명도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지고 복습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4, 2인 남았는데 이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